네, 오븐캐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케일이랑 대칭하는 거, 미러 기능 두 가지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이 두 가지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오토캐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반 마스터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원하는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것 정도는 그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일 기능을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스케일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객체를 원하는 만큼 확대를 시키고 원하는 만큼 축소를 시키고, 이런 게 이제 스케일 기능인데, 일단 스케일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렉탱글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사각형을 하나, 이미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나서 스케일은 SC 혹은 스케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명령어 SC입니다. SC 입력 해주시게 되면 객체 선택해 달라고 하네요. 객체 선택 클릭. 객체 선택 완료됐으면 스페이스바에서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과 같이 축을 먼저 지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어, 그 배율을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배열을 결정할 건지 기준점을 지정하는데, 이 좌측 하단에 있는 꼭지점을 찍어 볼게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숫자를 입력해서 배율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축척 비율을 지정해 달라고 하죠. 축척 비율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2배 한번 키워 볼게요. 2배. 그러면 2 입력하신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게 되면 기존 객체가 2배 커진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어, 그 레퍼런스 기능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 입력해 주시고요. 객체 선택까지는 동일하고 기준점까지는 동일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여기도 참조 레퍼런스 기능 활용할 수가 있죠. 참조 R 눌러서 엔터 쓰게 되면 이제 참조 경로를 지정하게 되는데, 한번 아래쪽 모서리를 참조 경로로 지정해 볼게요. 아래쪽 모서리 참조 경로를 지정하신 상태에서 이번엔 이 모서리, 그러니까 이 사각형에 있는 아래쪽 모서리를 원하는 수치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원하는 길이로 변경을 하고 싶으실 때 이 참조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 임의대로 그리셨으니까 그리신 것마다 다르겠는데, 저는 한번 5000을 입력해 볼게요. 5000을 입력하게 되면 이게 5000배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5000배 확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방금 지정했던 이 경로를 5000, 경로의 길이를 5000에 맞춰서 스케일을 조정한다, 이 뜻입니다. 5000 입력하셔서 엔터 치시게 되면 이제 이 모서리 길이가 5000이 되겠죠. 5000이 된 길이로 이렇게 스케일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레퍼런스 길이를 또 하나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레퍼런스 기능 활용 방식이겠네요. 두 번째 레퍼런스 기능 활용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SC 해서 스케일 시작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준 객체 선택 기준점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R 눌러서 참조 경로 지정해 주시고, 이번에는 한번 이 객체 이 아래 모서리를 옆에 있는 객체의 아래 모서리와 길이를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럴 때 P 로테이션 하는 거랑 비슷했죠. P 해서 원하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방금 지정했던 요 레퍼런스 경로가 이 기준 경로에 따라서 동일한 길이를 가지게끔 배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퍼런스 기능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케일을 하면서 원본 객체는 복사를 한다, 그 기준을 원본 객체는 그대로 냅두고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재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스케일 기능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한번 거울 기능, 그러니까 미러 기능을 한번 대칭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기능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원을 그리시지 말고 임의의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임의의 삼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임의의 삼각형을 그리시고 삼각형 우측에 마음대로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마음대로 선을 하나 그리실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미러 기능을 사용해서 얘를 대칭시킬 거예요.
대칭시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시키는 건데 그 축은 요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 축을 기준으로 얘가 이쪽으로 대칭돼서 거울을 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기능, 미러 기능은 MI 혹은 미러 전부 다 치시면 되겠고요. MI 치신 상태에서 엔터 쳐주시고 일단 먼저 객체, 대칭시킬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대칭시킬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이 다음에는 이제 대칭선을 선택하게 되겠죠. 대칭선. 대칭선 같은 경우에는 두 점을 지정해서 대칭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 두 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끝점과 이 직선의 또 나머지 끝점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다시 죄송합니다. 미러 객체 선택 이런 식으로 대칭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물어보죠. 캐드가 미러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예 혹은 아니요 중에 대답을 하려고 하네요. 원본 객체를 지우게 되면 지금 처음에 있었던 이 객체는 사라지게 되겠고 대칭된 객체만 남게 되겠고요. 아니요를 하게 되면 이 객체는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대칭이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명령어를 Y 또는 N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칭 객체, 기존에 있었던 원본 객체는 사라지고 대칭 객체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대칭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대칭 프로세스, 뭐 스케일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고, 뭐 오브젝트 원본 객체 지우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더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저는 가장 간단하게 축약시켜서 설명을 드리려는 그 요점에 맞춰서 강의를 찍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정도만 되면은 캐드에 있는 모든 그리기 그리고 모든 수정 이런 작업들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 머릿속에 있는 그런 형태를 캐드 2D 기반으로 그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기능을 통틀어서 다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못 그리실 거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사실 여기까지가 그 객체 그리기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레이어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레이어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blem kill